오늘은 또래 모임이 있는 마지막 주고 또 마지막 주에는 항상 우리 손영광 간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세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환경이라는 종교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 손영광 간사님 모시고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이라는 종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 약간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나 대표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정말로 이제 열심히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배를 하고 또 이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적으로 지성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내가 결단을 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지금 수없이 미국에서 어떤 지역마다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외우고 또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 그 가운데 이제 고난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삶을 헌신하면서 사는가 이런 사실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찬양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5예배 마치고 5시 정도에 이제 차를 타고 저도 이제 식사 약속이 있어서 움직이려고 보니까 회장님이랑 우리 태훈이 두 명이서 이제 수영장 물을 빼고 있더라고요. 두 명이서. 근데 이 두 명이서 물을 뺄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두 명이서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도 보니까 둘이서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잠시 내려가지고 저도 한 짧게 잠시 도와주고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나도 이제 리더다. 그리고 이제 조에서 같이 조원이면 나는 부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조금씩 헌신을 해주면서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조금씩 지고 이제 임원단들도 도와주고 리더들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 책을 읽는데 재밌는 이제 부분을 읽었어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이제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6.25 전쟁이 1950년도에 터졌잖아요. 맞죠? 70년 전에 터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북한군이 치고 막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부산만 남기고 이제 다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정말로 이제 촉박한 상황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많았기 때문에 막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막 로비하려고 친한 기독교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언론으로 막 잘 구슬려가지고 한국을 돕게 해달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뒤에서 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때.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각하의 나이가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가 75세, 77세 만으로 거의 80세가 다 됐어요. 그런데 거의 잠도 안 자고 거의 잠도 거의 못 자고 엄청나게 막 이제 삶을 막 너무 갈아 넣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쉬면서 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좀 맡기고 이제 좀 더 쉬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이제 그런데 이제 당신도 나처럼 열심히 오히려 당신도 나처럼 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뇌 그리고 여러분의 손발은 근육은 쓰면 더 강해진다. 하지만 안 쓰면 늘어진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정말로 뇌를 더 열심히 쓰고 이제 손발을 열심히 쓰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야말로 더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또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을 도와달라 이렇게 했던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20대잖아요, 뭐죠? 우리는 그래도 저는 이제 막 30대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몸은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뇌와 우리의 주어진 시간 이 시간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대충 흘려 보내버리면 말 그대로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근육과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그리고 일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우리의 이 몸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도 뇌의 10%밖에 안 썼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한테 다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내가 뭔가 십자가를 안 지고 있다,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결단을 하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저번 달에 했던 내용을 되돌아보면, 자, 인구론을 말한 사람이 너무 많다.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 거다.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자유시민 교육 듣는 분 빼고 기억하시는 분 누구의 인구론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이제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인간의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우리 기독교 이제 우리 성경책을 그대로 믿는데 성경 몇 천 년 만에 있잖아요. 인구는 단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80억 명이 됐잖아요.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해 오고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서와 이제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서도 인구가 수십억 명이 차이 납니다. 10년 만에도. 그 정도로 인구는 빠른 속도로 항상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식량 생산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이제 인구가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누군지 이 얘기 했던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멜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수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애를 너무 많이 낳으면 안 된다. 뭐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요즘에 이런 얘기 많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최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비관론,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인구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뭐 리카도, 마르크스 유명한 분이죠. 피케티. 그리고 이제 로마 클럽이라는 이쪽에서는 인간은 암세포다. 지구에서 보면 인간은 암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줄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음.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막 이런 공모전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인구가 줄어야 탄소가 줄고 그리고 지구가 살 수 있다라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믿고 가장 잘 지키는 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이제 수많은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막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또 요즘에 여러 분위기가 있죠. 제가 기사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댓글을 보면 참 놀라워요, 진짜. 우리나라는 국교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국교? 우리나라에는 국교는 없습니다, 맞죠? 국교 없는데 국교가 굳이 우리가 하나를 고르자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교도 아니고 정확히는 무신론적인 이제 무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맞죠? 옛날에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권리를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돌덩어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보면 이 환경도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댓글 보면 막 이렇죠. 아이 낳으면 안 된다. 결혼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지구에게 짓는 죄다. 혹시 이런 이야기 뭐 댓글이나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저도 정말 많이 보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너무 동화돼 가지고 맞는 것 같고 나도 이제 비혼을 하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꼰대처럼 느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심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까지 가는 정도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계속 이랬어요. 보면 1970년대에는 50년 전이죠. 지구에 빙하기가 와서 멸망할 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당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었어요. 요즘 이산화탄소 줄이자고 하잖아요, 맞죠? 하지만 당시에 세계대전 2차 끝나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당시에는 한 20년 동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지구가 이제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추워서 망할 거다라고 또 이제 그때는 열심히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음.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부산도 잠길 거다, 일본이 잠길 거다, 뉴욕이 잠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도 이제 비관론을 펼치고요. 다음. 이제 북극곰 멸망한다라고 하고, 다음.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많은 다국적 기업 이런 곳에서 이제 빨대도 쓰지 말자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리고 부산은 또 이래요. 지금 그린피스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이 뭐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10년 후면, 20년 후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해상 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 지구 온난화가 도시 침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부산에도 돈을 한 수조 원, 이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 이제 세금을 이제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다 이권이 있겠죠. 자, 이거를 누가 지을까? 이제 어떤 사람의 뭐 친한 사람이 지어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 이권도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제 세금을 내 가지고 이제 수조 원을 들여서 이런 걸 이제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먼저 미국이란 나라가 많이 깨어났어요. 이거 데이터를 보니까 옛날에도 항상 겁을 많이 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배울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때 또 석유가 고갈될 거다 이런 것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석유는 아마도 고갈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훨씬 또 더 많아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지구 온난화라는 거, 기후 변화로 망할 거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좀 과장이 심하구나라는 걸 알고 지금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한 10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이 대중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 이제 패트릭 무어라던가 이제 전설적인 환경 운동가였던 마이클 셸렌버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이런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권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는 책이 수십 권 많아요, 엄청 이미.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알고 이제 조금씩 번역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저번에 말씀드렸죠. 북극곰 멸종 아니라는 겁니다. 북극곰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 개체수를 측정한 이후로는 가장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어요. 다음. 그리고 이제 석유와 석탄이 우리 굉장히 뭔가 나쁜 거, 지구에 나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석유와 석탄은 오히려 수많은 동식물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렸어요. 고래 포경 산업, 이게 엄청나게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냥 막 수백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와 이제 미국 연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둬가지고 이제 고래를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잡고 이랬습니다. 왜 잡았냐면 가장 큰 거는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하려거나 뭐 저녁에도 뭐 일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려고 하면 그래도 등을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다 전기로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름이 필요한데 이제 그 좋은 기름이 바로 고래 기름이었어요. 그리고 고래 한 마리 잡으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수십 톤이 나와요. 막 수톤에서 수십 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 기름을 얻으려고 사실 고래를 잡는 게 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땅을 파다 보니까 검은 액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석유였고, 이 석유를 약간 바꾸니까 사람의 이제 피부에 쓸 수 있는 바셀린 이런 것도 이제 1800년대 후반, 100년밖에 안 됐어요. 150년. 이때 바셀린 같은 거 이제 처음 나오고, 그리고 석유를 씀으로써 이제 더 이상 고래를 안 잡아도 되는, 석유를 대량 생산하니까 고래 잡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석유가 더 싸요. 그래서 이제 고래는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동물이 거의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고래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지금 안 잡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잡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다 이제 석탄이 없었기 때문에 6.25 전쟁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정도 가면 당장 이제 마을에 다 지게 지고 나무 잘라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불을 떼었습니다. 겨울은 혹독하죠, 무죠. 불 못 때우면 그냥 얼어서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마을 주변마다 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디를 가도 나무가 많죠. 왜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가스를 쓰지만 석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를 안 베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살림이 살아났고요. 다음. 뭐 플라스틱도 지금은 뭔가 플라스틱이 굉장히 나쁜 물질처럼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플라스틱은 또 수많은 동물들을 살렸어요. 거북이라던가 코끼리라던가 코끼리 이제 상아를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자르냐라고 하면 낚싯줄 만들기 위해서 혹은 피아노 건반 같은 거 옛날에 다 사치품입니다. 아무나 피아노 못 쳤어요. 요즘에는 피아노 아무나 다 치지만 이 건반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이제 코끼리 상아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고래 수염 이런 걸로 만들거나 그리고 이제 당구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끼리 상아가 이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던 거였어요. 하지만 플라스틱이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어떤 물질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코끼리를 막 잡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이면들도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럼 몇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해수면 상승도 볼게요. 해수면 상승이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때부터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증가해 왔어요. 하지만 해수면 상승은 없는 건 아닙니다.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배출하면서 해수면 상승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1800년도 200년 정도 전부터 해수면은 상승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2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얼마나 상승했는가 1800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까지 얼마 상승하면 여러분이 사는 곳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얼마 정도 해수면이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협을 받을까요? 자, 200년 동안 상승한 게 총 10인치입니다. 10인치 10인치면 어느 정도냐면 10인치 1인치가 2.5cm예요. 25cm가 올랐습니다. 200년 동안 25cm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딱 한 뼘 정도의 이 정도가 정말 올라가지고 원래 이 동네가 원래는 세계로교회 바로 앞이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다 간척이 됐죠. 이제 국가 개발해가지고 간척하고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는 여기서 살면서 이 바로 앞이 바닷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25cm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막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말이 되나? 라고 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어떤 과학자들의 주장, 언론의 주장이 너무 과장됐다는 것을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상식으로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 기후 보고서라고 해서 2100년까지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의 상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빠도 이제 얼마만큼 상승하냐고 하냐면 앞으로 100년 동안 많아도 1m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1m. 그러면서도 이제 1m 상승하면 부산이 막 잠긴다고 해요. 근데 부산은 또 도시가 70%가 산이거든요. 산. 네. 여러분 뭐 이런 거 보셨죠? 그 늪이 아니고 뭐죠? 갯벌. 네. 근데 진짜 1m 높아져도 이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막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것과 나의 상식과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비판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좀 말이 안 되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더워서 막 죽겠다고 하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000년 전에 중세에는 지금보다 더 더웠습니다. 다음.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지구의 역사 전체를 보자고 하면 뭐 현재든지 중세 온난기든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서 이제 기온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 뭐 생물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자, 이 기온도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난 300~400년 동안 인간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를 급격하게 많이 배출하기 전부터 이미 기온은 약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항상 조금씩 보시면 중간에 약간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짧게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어요.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부분이 생각보다 또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불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할 때는 수천 ppm 정도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어요, 대기 중에. 근데 그게 계속 줄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이 쓰기 시작해서 5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졌었냐? 100년 전에 한 200 pp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밥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걸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생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150 ppm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식물이 멸종을 하기 시작해요. 밥이 없으니까. 공기 중에 밥을 먹고 자기가 커야 되는데 이제 밥이 없는 겁니다, 대기 중에. 그래서 식물이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갔으면 전 세계에 있는 고등식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멸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900년대, 1800년대가 돼가지고 인간이 석유를 찾고 석탄을 찾아가지고 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부터 다시 이산화탄소량이 대기 중에 늘어나기 시작해요. 200, 300, 400, 지금은 한 4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 중에서도 크리스천인 분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예비해 놓으신 그런 거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준비 가운데 지금 인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변환 이 과정에 대해서 인간이 쓰는 에너지의 종류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요즘 교과서는 저도 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생 때 배울 때만 해도 사회교과서 이런 데 보면 지구 사막화 뭐 이런 페이지가 항상 있어요. 몇 페이지는 해가지고 막 사하라 사막이 막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구는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사막화가 진행돼서 인간이 살 수 있거나 동물이 살 수 있는 영역이 계속 줄어든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푸른색은 수십 년 전보다 초목이 증가한 곳이에요. 노란색, 빨간색은 수십 년 전보다 사막화가 진행됐거나 초목이 줄어든 곳입니다. 전 세계를 보면 초목이 증가했죠. 맞죠?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정 지역 뭐 한 군데, 뭐 두 군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아니면 학생들을 약간 선동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뭐 다른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에서 뭐 제공하는 데이터 이런 걸 보더라도 지난 30년 동안 보면 초록색이죠, 전부 다. 거의 80% 90%가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수목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막화가 아니라 오히려 산림화, 초목이 많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실 겁니다. 뭐 토네이도나 폭풍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뭔가 지구가 계속 위험해지고 있다. 뭐죠?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 이산화탄소 매출량은 증가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걸 보시면 토네이도 발생 수가 줄었는가 감소했는가? 라고 하면 뭐 그대로거나 약간 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2014년도에 딱 서가지고 올해 딱 지금 내가 지금 아니면 부산에 어떤 폭풍이 막 왔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는 당장 눈에 폭풍이 보이다 보니까 폭풍이 막 증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과거 안 살았잖아요. 혹은 과거에 살았어도 옛날에 매미 태풍 이런 거 장난 아니었거든요. 매미 태풍 왔을 때 교회 공사하던 거 막 다 날아가고 이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을 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폭풍이 왔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막 폭풍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폭풍과 토네이도는 줄었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북대서양의 허리케인이 얼마나 이제 평균적으로 센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허리케인의 강도는 비슷하죠.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줄었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보통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딱 이 시기가 있어요. 1980년부터 2000년 정도를 딱 자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점점 허리케인과 폭풍이 세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줄어드는 구간도 있고 늘어나는 구간도 있는데 원하는 곳을 딱 보여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주장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프레임에 대한 이제 방송이나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잘못 속으면 나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많이 빠지게 되죠. 이 사진만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같잖아요. 맞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도망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딱 여기만 찍어서 보여주면 오히려 반대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볼 때 어떤 것만 체리 피킹해서 원하는 것만 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가뭄도 그래요. 당장 우리 집 앞에 지금 우리 지역에 가뭄이 들면 엄청 이 가뭄이 심각해 보입니다. 인간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면 나는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보면 가뭄은 전반적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산불 얘기도 많죠. 산불도 늘었는가? 산불에 의해서 탄 이제 면적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보시면 이제 줄었습니다. 그렇죠? 줄었는데 이거는 그런 영향도 커요. 인간이 이제 수목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산림도 낙엽이 쌓이면 이제 산불이 나면 낙엽을 타고 번져가지고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낙엽은 엄청 또 마르잖아요. 말라 있으니까 이게 엄청 잘 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엽이 쌓이면 정기적으로 치워주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산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나면 진화도 하죠. 소방서에서 가서. 다음. 폭염, 더운 거 있잖아요. 더운 거. 이번 여름도 꽤 더웠죠. 처음 초여름부터 상당히 더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폭염 지수가 지난 100년 동안 이랬어요. 1930년대에는 장난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많이 빡셌고 그리고 이제 100년 동안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폭염 지수를 봤을 때 과연 폭염이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가? 좀 확실하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어떤 구간을 보면 살짝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또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이 아주 특별하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에서 80년 만에 최고 폭염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어떤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자, 그러면 80년 만에 최고 폭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0년 전에는 올해보다 더 심했던 폭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80년 만에 최고 폭염이라는 사실은 80년 딱 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한 폭염도 있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십 년 만에 최대 이런 것들에도 이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더위로 폭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동물이 많이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상식입니다. 이게 뜨거워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추워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에게는 온혈 동물에게는 더위가 끔찍할까요? 아니면 추위가 끔찍할까요? 추위가 무조건 끔찍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고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다음.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가에서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 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의 이제 그래프를 비교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모든 나라 다 똑같죠. 왜냐하면 뭐 인간이 다 똑같으니까. 보시면 이 이제 엄청나게 솟아있는 이게 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이 선들이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위는 당장 자연 상태에서도 에어컨이 없더라도 그냥 나무 밑에 피해 있거나 물을 그냥 좀 적시거나 이래도 더위에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이불 덮는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안 되거든요. 추위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결론은 원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달에 이제 함께 여러분들께 가정과 이제 페미니즘 이런 문제들과 함께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다스려라. 이제 이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게 복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세계로교회 와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조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서울에 있을 때 물어보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안 가지겠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느끼기에 이제 부산은 이런 이제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나 이런 정보로부터 조금 늦은 편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의 이제 강의 주제가 환경이라는 종교이잖아요. 환경이라는 종교.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만약에 환경을 뭔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야 된다, 이까지 가버린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환경교를 뭔가 믿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어도 분별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또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만 받고 유튜브에서 내가 편하게 보기 좋은 어떤 것들, 무한도전에서도 막 옛날에 뭐 비슷한 것들 많이 했어요. 어떤 것들만 특정한 것만 내가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악이 안 나는 게 그게 좋은 거고, 결혼하는 거 사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살면 이 시대에 가장 편하게 살까? 방법은 많습니다. 일단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결혼을 하면 이제 여러모로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낳아도 이제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이제 남자 기준으로 말을 해볼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원할 때마다 그냥 여자친구도 만나고 결혼을 굳이 안 해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도 사실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곤하게 막 어렵게 막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알바만 해도 돼요. 그냥 어디 가서 한 8시간씩 일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성실함을 인정받으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 한 200만 원 정도만 받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사실 집도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월세 같은 데 살면서 맨날 집에 가서는 컴퓨터 게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냥 출근 정도 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뭔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 요즘에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몸이 아프면 이제 안락사를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사실 자살이죠, 자살.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좀 죽고 싶으면 죽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게임하고 편하게 그 일 조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다가 결혼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 십자가도 안 지고 살다가 그냥 안락사를 해버린다거나 자살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사는 것만큼 편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이게 무신론적인 어떤 기반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 산다. 지금 내 이 순간의 행복,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셨던 이제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와 서로 밤에 자기 전마다 서로 마태복음을 읽어줬다고 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을 하나 자르는 게 낫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과 싸워라. 이제 이렇게 하죠.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제 심지어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환경 종말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지적으로 우리가 겸비하고 또 영성으로도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가,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조금씩 변화시켜보고 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금이라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